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7월 29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시장은 급등 마감했죠. 다우가 1.6% 상승했고 나스닥이 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 시장은 상당히 3거래일 동안 많이 빠졌었죠. 그로 인해서 저점 매수가 이루어졌다라는 거고요. 차익선 매물을 어느 정도 소화를 이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시장이 가장 중요했던 것은 6월 개인 소비 지출 발표였죠. 제가 이 부분이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관전 포인트다 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원래 금리는 9월에 인하 가능성이 거의 96%에서 100%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이 지표가 둔화가 되면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 이후에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 뭐 이런 발언을 해서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희석이 돼 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표가 발표돼도 시장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좀 생겼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후보자가 계속해서 이 시장을 유린하는 다른 발언을 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되게 잘못된 거거든요. 본인이 아직 대통령이 되지 않았는데도 벌써 자기가 대통령처럼 행동하는 것은 잘못된 건데요. 어쨌든 그의 뭐 정책과 비전을 얘기하는 거겠죠. 하지만 그래도 연준은 연준의 일이 있고 본인은 본인의 일이 있는 겁니다.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가로막았기 때문에 사실 이 지표가 도움이 될지에 대한 의문점을 좀 가지고 있었고요. 실제로 발표가 났는데 전년 대비로 2.5% 올랐는데요. 이게 2.6%에서 2.5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0.1%가 내려온 거고요. 전월비 기준으로 해서는 0.1% 상승에 그쳤는데 이게 시장 예상치를 부합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금리 인하를 쉽게 결정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게 지표가 낮아졌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것은 거의 확실한 거죠. 다만 이제 트럼프가 9월에 할 거를 11월로 늦추는 데 있어서 제롬 파월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게 이제 시장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7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발표 확정치가 66.4가 나왔는데요. 6월달 확정치가 68.2였습니다. 이것도 이제 낮아진 거죠. 그러니까 지표들이 대체적으로 좀 낮아지고 있는 상태고요. 실적 발표가 이제 거의 끝물에 가까워지고 있죠. 미국도 3M 호실적 3M이 호실적을 발표해가지고 23%를 급등했는데 이게 1972년 이후로 처음이랍니다. 이 종목에서는. 일단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현재 100% 반영 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9월부터 12월까지 3회 인하 가능성이 56% 정도 된답니다. 56%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그 금리 인하 가능성이 너무 높아진 거죠. 문제는 이제 트럼프의 발언을 제롬 파월이 어떻게 받아칠 거냐. 이번 주에 결정나죠. 왜냐면 이번 주에 FOMC가 있어요. 이번 주에 FOMC가 있고 영국도 있고 일본 BOJ도 있어요. BOE, BOJ 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제롬 파월이나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어떻게 결정할 거냐. 일본도 뭐 금리 인상할지 봐야 되죠. 그렇죠? 일본은 금리 인상 쪽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외화 때문에. 근데 엔화가 160엔에서 150엔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일단 조금 안정이 되긴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죠. 자, 앞에서 잠깐 이런 제롬 파월이 독립성 발언을 하느냐의 싸움이 중요합니다. 이번 FOMC에서는 금리 인하가 다가왔습니다가 아니라 제롬 파월이 트럼프 후보자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선을 그어주는 거 발언. 이게 시장이 굉장히 큰데요. 이걸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걸 한다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시장에 이제 반영이 다시 될 거고요. 이게 아니라면 조금 흔들릴 수가 있죠. 아무리 금리 인하 9월쯤 된다라도 제롬 파월 의지가 없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이제 제롬 파월이 그 정치적 성향을 띄어서 2025년도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목적이냐, 아니면 자기 갈 길을 갈 거냐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확실하게 갈리는 거죠. 정말 정치적 성향이 드러날 거냐 아닐 거냐. 여기서 현명한 사람이라면 독립성을 주장해야 되죠. 독립성을 주장하는 게 맞죠. 자기 갈 길을 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걸 할지 안 할지까지는 아무도 알 수 없죠. 미국 시장의 또 하나의 화두는 트럼프의 입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거의 뭐 7만 불까지 올랐었죠. 7만 불 올랐었습니다. 그 친 비트코인 뭐 대통령의 약속이다 뭐 이런 식의 뭐 얘기를 했죠. 예, 그러면서 그러니까 해리스도 이제 가상화폐에 대한 손짓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솔직히 가상화폐가 이게 참 담보물도 없는데 그 미국에서 ETF라는 걸 만들어서 위쪽으로도 먹고 아래쪽으로 먹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이 탐욕을 불러가지고 가상화폐가 안 죽는 상황이 된 거고요. 또 얼마 전 이러디움인가요? 예, 그것도 가상화폐 저 ETF 생겼죠. 그러니까 이게 가상화폐나 이런 게 이제 상품화를 만드니까 이게 이제 가치를 만들어 버리긴 했는데요. 예, 이러디움 맞습니다. 이 가상화폐가 상품화가 됐는데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불안한 건 사실인데요. 어쨌든 뭐 중앙은행이 인정을 안 하는데 그 증권사 쪽이나 어떤 뭐 거래소 쪽에서 인정하고 ETF를 만드는 걸 허가를 해버렸으니까 뭐 할 말이 없는데요. 어쨌든 비트코인도 향후 시장에 상당히 의미를 부여하죠. 이제 비트코인 과거에는 오르면 그 나스닥도 기술주라해서 블록체인이랑 같이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비트코인 상승이 어떻게 보면 시장 상승과 연계가 될지 안 될지 좀 봐야 되겠지만 요즘은 조금 연계가 안 됐어요. 비트코인 오를 때 미국은 빠졌으니까요. 근데 이제 미국에 빠진 이유는 트럼프가 반도체에 대한 언급, 요게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트럼프도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해리스가 대권 도전 발언하고요. 일주일 만에 2,770억 원을 모금했다네요. 어마어마하게 모금하는 2억 달러 정도 되는 거죠. 2억 달러. 어마어마하게 모금하네요. 자, 두 번째로는요. 삼성전자. 우리 삼성전자가 이제 진짜 힘을 못 쓰고 있어요. 못 쓰고 있는데 이번 주에 31일 날 수요일이죠. 확정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확정 실적. 여기서 반도체 보면 실적이 어떻게 됐냐. 이게 관전 포인트죠. 왜냐면 그 하이닉스가 실적 5조 영업이익 냈잖아요. 그렇죠? 5조 영업이익 냈거든요. 33% 영업이익률 33%요. 네, 그렇게 나왔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 HBM 얘기가 나오겠죠. 그렇게 그 저기 하이닉스가 주가 빠진 것은 삼성전자 HBM을 납품하기로 했다고 하죠. 그게 이제 하이닉스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 HBM3E에 대한 부분이나 HBM에 대한 정확한 얘기. 지금까지는 전부 회사에서 나온 게 아니라 노이터라든가, 그죠? 트레드포스인가요? 그 뭐 대만에 있는 그 시장조사 업체가 발표한 거 외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자체에서 이 얘기를 하는지가 이번 주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진짜 뭐 삼성전자가 얘기하는 부분, 그 다음에 제롬 파월의 정말 독립성을 얘기해서 선을 그어주는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가 지난주 금요일날 삼성전자 60일선에서 3일 동안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60일선에서 이틀 했네요. 오늘도 어떤 모습이 나오는지 봐야겠죠. 일단 뭐 반도체주도 다 올랐기 때문에 한번 뛰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삼성전자 외국인의 수급은요 꿈쩍 안 합니다. 팔았지만 전체 수급은 56.4%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샀다 팔았다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은 그 기관이 샀습니다. 기관이 26일 날 샀고 27일도 샀습니다. 네. 26일 날 기관이 3,900 사서 끌어올렸고요. 27, 28은 휴장했죠. 그렇죠? 그래서 기관이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7월 초에 매수를 많이 했는데 중간에 약간 부담스러움 갔다가 다시 귀환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기관이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매수를 하는지도 시장의 관전 포인트죠. 외국인이 매도를 줄이고 기관이 매수하는지. 기관들이 손실을 보는 매매를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어떻게 될지 봐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뭐 이평선상으로 5일선, 60일선까지 깨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오늘 흐름 한번 잘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기관의 행보도 중요하고요. 삼성전자의 행보도 중요하고요. 어쨌든 미국이 반등에 성공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반등에 성공할지를 반등을 더 해서 5일선 위로 올라가는지를 중요하게 봐야 되는 하루가 될 거다. 또 오늘 또 위클리 만기입니다. 또 변동성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